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병리학으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이제 생리학, 토양학, 해충학을 마무리 지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병리학만 이렇게 남았네요. 병리학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리학은, 생리학이나 이제 토양학처럼 1차 학문이 아니에요. 1차 학문이 아니고 2차 학문입니다. 2차 학문이기 때문에 좀 더 외우는 게 많습니다. 이해하거나 그런 이제 응용하는 것보다는 외우고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이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뇌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뇌가. 그런 단순한 거를 싫어하거든요. 어쨌든 그 자기만의 생각을 통해서 잘 외우시는 게 가장 고득점을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저번에 입병해까지 했습니다. 입병해까지 했는데, 입병해 중에서 그 외에 발생하는 입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담자균 중에서 이 철쭉류의 떡병이라고 있어요. 철쭉류 중에서 이제 떡병이란 병이 있는데, 철쭉 잎이 뭐 이렇게 5갈래 나잖아요. 뭐 이렇게 한 4갈래만 이렇게 나고, 4갈래만 나고, 이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흰색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떡처럼 생긴 게 나온다는 거예요. 떡처럼. 이렇게 막 데코레이션으로 적어져 있고. 그래서 시루떡처럼 생겼어. 시루떡처럼 진짜. 딱 베어불면은 팥 나올 것처럼 그렇게 생긴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철쭉류의 떡병입니다. 떡같이 생겨서 떡병이라고 불리는 거고. 자, 엑소바시디움 SPP라고 불립니다. 엑소 우리 가수 예전에 아이돌 그룹 하나 엑소라고 있었죠. 어쨌든 이 엑소바시디움 SPP 요게 바로 철쭉류의 떡병입니다. 자, 어떤 특질을 갖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꽃눈이 변한 겁니다. 꽃눈이 국부적으로 흰색의 덩어리로 커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꽃눈이 변형돼서 만들어진 게 이 떡이다, 떡. 두 번째, 햇빛이 쬐는 면은 안토시아닌 색소가 발달하여 핑크색으로 변한다. 네, 이게 이제 떡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분홍색으로 변한 부분은 뭐다? 안토시아닌의 색소 때문에 핑크색으로 변한 거다. 우리 안토시아닌 배웠었죠? 생리학 때. 이런 데서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흰 부분이 때로는 흑회색으로 변할 때도 있대요. 이것은 클라도스프리움류의 곰팡이가 부생적으로 자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여기가 이제 흑회색으로 이렇게 변할 때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도스프리움이라는 곰팡이가 부생적으로 자란 거다. 여기까지 자세하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 떡병에 대해서 그렇게 뽑아낼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꽃눈이 떡처럼 변했다. 요거 말고는 뽑아낼 내용이 없는데 그나마 뽑아낸다면 요런 거 자세한 부분들 안토시아닌, 클라도스프리움 그 있었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가장 잘 많이 나온 만한 지문이 바로 이거예요. 철쭉류 떡병은 균사 상태로 활동합니다. 줄기나 눈의 세포 간극에서 활동하는데 자 균사 상태로 활동하는 게 왜 좀 특이하냐면은 이 균사 자체가 영양이에요. 영양물질입니다. 영양을 빼앗거나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균사인데 영양기관인데 이 균사 상태로 활동한다. 특별하게 활동을 한다. 이것도 이제 관찰된 거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균사 상태로 활동을 한다. 철쭉류의 떡병은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잔항균 중에서 이 잔항반에서 이 타르 전문이병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타르 전문이병. 리티스마 에이서리넘이라고 있어요. 리티스마 에이서리넘. 우리는 이 에이스 어디에 들어가죠? 단풍나무에 들어가죠. 이 타르 전문이병이 단풍나무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자, 어떻게 생겼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단풍나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풍나무가 있다. 손 치면은 우리 그 담배 피면 담배 타르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끼어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기하게 끼어있는 게 있는데 여기 바로 타르 전문이병이다. 자, 특징 한번 볼게요. 타르 전문이병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아황산가스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대기오염에 민감합니다. 대기오염에 민감해서
인구 밀집 지역이나 공장지대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가로수에서 보통 가로수에서 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타르전분이병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나 이제 공장에서 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이 아황산가스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오염에 민감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학명인데, 단풍나무류 이제 리티스마 에이서리넘, 이게 대형의 자재를 만드는 거고, 단풍나무 중에서 소형의 자재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티스마 펑타텀, 이게 바로 소형의 자재 만드는 거고, 버드나무류에서도 발생이 되는데요. 리티스마 살리시넘, 얘도 대형의 자재를 만들고, 인동덩굴은 리티스마 로니세리콜라, 이렇게까지 있는데 요거 4개 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외울 거 많다고요. 자, 에이서리넘 대형, 펑타텀 소형, 살리시넘 대형, 어쨌든 버드나무고요. 인동덩굴 로니세리콜라. 오케이,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정말 중요한 병인데 정말 중요한 병입니다. 그 외의 병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한 이 병의 중에서. 자, 보겠습니다. 잔항균, 각균간 중에서 뭐가 있냐? 아까 잔항균, 방균강이었죠. 방금 그 타라 전문의병은요. 잔항, 각균강. 이 흰가루병입니다. 첫 번째. 흰가루병. 흰가루병은 많이 걸릴 뿐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흰가루병 어떻게 생겼냐면, 자, 잎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잎이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 보면은, 우리 그 분필 칠한 것처럼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어. 분필 칠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흰색이 돼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보신 적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은 바로 아실 거예요. 여기에 흰가루병이다. 이렇게 이미 있어서 뭐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광합성을 저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흰가루병 병원균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다 알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많은 게 에리시페, 그리고 뒷면에 발생하는 게 필락티니아, 그리고 우리 여기 포도스페라, 장미나 조팝나무, 장미 조팝의 포도스페라, 그리고 사화대는 하나, 2개네요. 네. 모감주랑 자목련. 대표적인 게 모감주입니다. 모감주. 자목련도 알아가시고요. 모감주와 자목련, 사화대. 그 다음에 시스토더카. 그 다음에 슈도디움은 숲입니다. 자, 이렇게 3개 정도는 뭔지 알아두시고, 에리시펜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면, 흰가루 뒷면에 발생하는 거, 필락티니아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스토더카, 이 정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식물병원균이며 절대기생체입니다. 우리 절대기생체가 뭐였죠? 그렇죠, 절대기생체. 살아있는 식물에서만,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살 수 있는 것, 살아있는 생물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 이 절대기생체고요. 자, 두 번째, 기주 표면에서 균사 일부가 표피를 뚫고 침입하여 기주 조직에 흡기를 형성하여 탈취한다. 요거는 뭐 균사를 만드는 병원균이라면 다 이런 식으로 탈취를 하죠. 자, 세 번째, 무성세대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뭐 그냥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 가로수 중 양버즙나무 흰가루병만이 유일하게 흰가루병이 문제를 일으킨다. 사실 흰가루병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관을 손상시켜서 문제를 주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좀 문제를 많이 주는 게 요 양버즙나무입니다. 양버즙나무 왜냐하면은 우리가 많이 심죠. 실제로 많이 심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가 큰 거예요. 실제로 많이 심어서 피해가 큰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가시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사화대는 모감주나무란 자목련에서 흰가루병을 일으키고요. 다음 포도스페라, 장미나 조팝나무에서, 그리고 슈도디움, 수국에서 흰가루병을 일으킨다. 그리고 뒷면 흰가루병 같은 경우에 필락티니아, 나머지는 에리시페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흰가루병은. 자, 다음 잔항균 보겠습니다. 잔항균 중에서 이 그름병 있어요. 그름병은 실제로도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나무들에서도 그름병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름병도 병원성은 강하진 않습니다. 자, 그름병 병원균 대부분 멜리올레이시에랑 멜리오디레이시에랑 캡노디아시에
이렇게 있는데 주로 입 앞면에 그을음을 발라놓은 듯하다. 앞면에 요런 앞면, 뒷면으로 장난 굉장히 많이 칩니다. 자, 두 번째, 진딧물, 깍지, 가루의 흡수성 곤충의 분비물을 영양원으로 하여 번성하는 부생성 외부 착생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진딧물이나 깍지나 가루이 같은 경우에 애들이 분비물을 내뿜거든요. 그럼 그 분비물을 영양원으로 해서 자란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병원균은 기주 특이성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기주에서든 잘 자라고, 뭐 특정한 기주가 없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암갈색 내지 암흑색의 균사와 포자를 갖고 있다. 이 그름병균은 암색이 많아요. 이제 흑색 계열이 많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데도 나왔네요. 이제 녹병균 나왔어요. 녹병균이 굉장히 중요해요. 녹병균 왜냐하면 굉장히 생활사가 특이하거든요. 생활사도 특이하고 중요하고 많이 걸리기도 하고 피해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병리학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녹병균의 생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뭘로 시작하냐면은 이 N으로 시작해요. 영어 먼저 볼게요. N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N 플러스 N, 세 번째 N 플러스 N으로 했다가 이게 합쳐지면서 2N, 나눠지면서 다시 N으로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 사람 남자랑 여자랑 정자랑 난자를 가지고 있죠. 이 녹병정자가 진짜 정자라고 보면 됩니다. 정자. 그래 녹포자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N은 핵분열은 그러니까 핵은 합쳐진 게 아니고 이 원형질만 합쳐진 거예요. 핵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원형질은 하나인데 핵이 두 개다.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원형질 하나에 핵이 하나다. 이렇게 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거고 얘는 뭐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합쳐진 거죠. 핵이 합쳐져서 요get이 이제 뭔가 고등 얘보다는 고등하다. 이 첫 번째 애들보다는 고등하다. EN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게 또 감수 분열로 나눠져서 마지막에 담자포자 1N으로 가고 이게 또 이렇게 녹병정자 돌아가면서 생활사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녹병정자가 N, 첫 번째, 녹포자가 N 플러스 N, 여름포자 N 플러스 N, 이 겨울포자에서 2N으로 합쳐집니다. 이제 핵이 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감수 분해를 통해서 담자포자 N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이 녹병정자부터 시작해서 이 담자포자까지, 굉장히 일반적인 이제 녹병균 생활사 구간마다 한 구간씩인데, 자, 각 구간별로 이 특징 한번 보자고요. 자, 녹병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녹병전자 N형이라고 했고요. 녹병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유성생식이에요. 유성생식을 합니다. 유성생식을 하고, 그래야 이제 N 플러스 N이 되는 거잖아요. 자, 독특한 향을 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표면은 돌기 없이 평활합니다. 그리고 단세포입니다. 자, 표면의 돌기 없이 평활한 거는 얘뿐이에요. 녹병정자뿐이고 나머지 녹포자, 여름포자 같은 경우에는 자, 오돌토돌하다. 있나요? 무늬돌기가 있고 얘도 무늬돌기가 있고 자, 돌기가 없습니다. 얘는 돌기가 없이 평활하고 단세포입니다. 자, 두 번째, 수정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거고, 수정균사가 있으며, 다른 정자기로부터 온 정자와 수정하면 이액균사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액균사가 되면 녹포자가 되겠죠, 이제. 자, 세 번째, 아까 독특한 향이 난다고 했는데, 이게 왜 나냐면은, 바로 곤충을 유인하는 겁니다. 곤충을 유인할 수 있는 독특한 향이 있어, 곤충을 유인하기도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일반적으로 잎의 앞면에 녹병정자기가 형성이 됩니다. 잎의 앞면에, 우리 보통 묻은 병은 뒷면에 가장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뒷면이 이제 기공이 있고 그리고 습하잖아요. 햇빛을 보지 않고 습하고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균 같은 게 더 많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이 녹병정자 같은 경우 잎의 앞면이 생기죠. 그러니까 특징적인 거예요. 이런 거는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자, 녹병정자 여기까지 했어요. 녹병정자는 잎의 앞면이면은 녹포자 뒤에 거 먼저 보면은 자, 잎 뒷면에 얘는 잎 뒷면에 녹포자기가 형성이 됩니다. 어쨌든 반대라는 거예요. 녹병정자 잎의 앞면, 녹포자 잎의 뒷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녹포자 같은 경우는 수정균사 아까 전에 유성생식을 해서 N 플러스 N이 됐고요. 그리고
독특한 돌기가 있고요. 평활하지 않고 돌기가 있고 기주교대랍니다. 이 녹병정자 녹포사 세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녹병균의 생활사를 보면은 녹병정자 녹포자 세대가 있고요. 자, 이렇게 나뉘어요. 녹병정자 녹포자 세대, 그리고 여름포자부터 이렇게 담자포자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쨌든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여기서 녹포자에서 여름포자로 이제 기주 교대를 한다는 겁니다. 기주 교대. 자, 보겠습니다. 이 군사에서 여름포자와 겨울포자가 형성이 되고, 왜냐면 이 다음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기주 교대성 포자로 다른 기주에 침입한다. 다른 기주에 침입을 하고요. 자, 다음 여름포자입니다. 여름포자. 여름포자도 마찬가지로 녹포자랑 같이 n+n입니다. 이때까지 행유갑을 하지 않고, 얘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 반복침이에요. 반복침에. 어쨌든 포자나 이제 녹병정자 포자가 가해를 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가해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름포자입니다. 여름포자는 반복적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가해하고 자기의 세력을 넓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녹포자와 같이 다양한 무늬돌기가 존재합니다. 단세포이고, 두 번째, 같은 식물을 반복적으로 침해합니다. 이게 바로 피해 증가에 역할을 한다는 거고, 세 번째, 여름포자로 활동하여 중간기주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감염하기도 하는데, 포플러가 그렇습니다. 포플러 입녹병이. 그런데 이거 같은 이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겨울포자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여름포자로 활동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포플러 입녹병이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포자로 활동해서 바로 또 여름포자로 이 기주식물을 가해합니다. 여름포자로 갔다가 여름포자로 토옵니다. 그러니까 얘한테는 여름포자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해하는 애들도 있다. 특수적으로. 자, 네 번째 겨울포자인데, 겨울포자는 EN형입니다. 드디어 이제 행유합이 일어났고 얘로 활동을 하고 담자기를 생성을 합니다. 첫 번째 특징 볼게요. 단세포 또는 다세포로. 자, 지금까지 다 단세포였어요. 녹병전자, 녹포자, 여름포자까지 다 단세포였지만 겨울포자 때 이제 다세포 나옵니다. 단세포 또는 다세포로 세포벽이 특히 두꺼운 월동포자이자, 왜냐하면 월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포자 자체가 월동을 하기 위한 포자죠. 두 번째, 겨울포자 때는 검은 갈색내지 검색을 나타내고, 세 번째, 감수 분열하여 격벽이 있는 한 개 담자기에 4개의 담자포자를 만든다. 네, 우리 그 잔항균은 어땠습니까? 8개의 포자를 만들죠. 8개의 포자. 담자기에 총 4개의 포자를 만듭니다. 이 담자포자는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담자포자. 담자포자는 단핵포자라고 나오고 소생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작고 무색의 단핵포자이고 소생자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우리 생활사에서 이 5개를 다 거치는 놈을 뭐라고 하냐면은 장세대종이라고 하고, 이 여름포자 세대를 안 거치는 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름포자 세대에 안 거치는 놈이 있는데, 향나무 녹병이 그렇습니다. 향나무 녹병의 경우 그래서 중세대종입니다. 이제 중간 정도는 한다. 보는 거고, 그리고 녹포자, 여름포자 세대, 때로는 녹병자 세대까지 같지 않은 녹병균은 단세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즉, 녹병균은 어쨌든 간에 겨울포자와 담자포자 세대는 거친다. 이게 결론을 내면 되시고, 자, 그럼 한번 녹병균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양이 많네요. 자, 첫 번째 녹병균의 종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녹병균의 종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녹병균의 종류는 제가 잘라서 들어갈게요. 네, 녹병균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강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중이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20분 정도로 끊어서 진행을 하고, 자, 오랜만에 병리학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아마 이렇게 끊어서 많이 간다고 하면은 강의가 꽤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게 한 65%, 7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